안녕하세요. 뮤직 매거진 뮤브 4회 시작합니다. 저는 뮤브의 진행자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오늘은 연경 씨 없이 혼자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몇 가지 공지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 8월 25일에는 여름 휴가 관계로 방송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4번 하고 바로 휴가라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대신 뮤브의 첫 번째 뉴스레터를 보내드릴 거예요. 뉴스레터 자세한 신청 방법은 뮤브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뮤브를 검색하시거나 매거진 _ 뮤브에 오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방송이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올라가게 되고요. 인스타그램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저희 방송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올라가니까요.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뮤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새로운 음악 소식과 신보를 전하는 뉴직, 그리고 뮤지션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다이브 인투 뮤직인데요. 다이브 인투 뮤직, 그러니까는 음악에 풍덩 빠져든다, 이런 코너예요. 근데 이 코너를 한 번도 게시를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첫 번째 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얼마 전 정규 2집 페닌슐라 파크를 발표한 밴드 소울 딜리버리 멤버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 분씩 각자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 드럼을 맡고 있는 신이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를 맡고 있는 준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 치는 정용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보드를 담당하는 정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자, 네 분 모셨다기보다는 제가 여러분의 장소를 이렇게 왔는데요. 제 인스타그램 오시면은 영상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멋진 공간에 제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 우선 오늘 방송으로 이 소울 딜리버리 처음 만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떻게 결성된 팀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편하신 분이 하세요. 저희 일단 저랑 용훈이랑 준이는 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같은 학번으로 동기로 만났고요. 네. 거기서 이제 준이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같은 앙상블 팀으로 1학년 때 밤샘도 많이 하고 동거동락한 사이고, 용훈이도 저희랑 이제 또 각자 이렇게 연주팀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랬었다가 이제 각자 저는 군대 가고 용훈이도 뒤늦게 군대 가고 이러면서 따로 이제 음악 활동하다가 네. 저랑 이제 하은이도 저희가 군대 갔다 왔을 때 복학했을 때 같은 학년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졸업하고 이제 띵가띵가 놀다가 열심히 음악 활동하다가 저는 이제 제 작업실에 용훈이가 들어오게 되고, 준이도 이제 런던에 유학 생활 중이었는데 잠시 이제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죠.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다가 또 저희랑 이제 만나서 한번 놀자 했다가 연습실에 이제 또 들어오게 되면서, 잼이 먼저인가요? 연습실 들어온 게 잼이 먼저죠. 네. 잼으로 맛을 보고 그냥 우리 만난 김에 그러니까 놀자고 만났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잼 한 네네. 거고, 잼하고 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좀 잘 맞는데 해가지고 이제 연습실도 너무 가기 전에 연습실 여기 써라. 마침 빈 방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같이 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긴 인연인데 맞아요. 놀다가 결성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그게 거죠. 맞네요. 네. 네네네. 한 문장 요약. 한 문장 요약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아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우정을 나누면서 또 교류하면서 음악을 같이 하게 됐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그런 있겠네. 네네네. 이 소울 딜리버리라는 이름도 참 독특해요. 이름에 담긴 의미가 있다면은. 의미라고 하기에 거창할 건 없지만 저희가 네. 이제 팀 활동을 하기로 이제 말하고 나서 뒤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로 할지 아니면 팀 이름을 하나 정해서 결성해서 팀 활동을 할지를 고민하다가 기왕 이렇게 된 거 팀으로 일단 해보자 하게 돼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끼리. 근데 이제
저희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분야가 소울인데다가 그때 마침 코로나 시기였어가지고 또 그 배달 문화 같은 게 또 굉장히 또 활발할 때. 중요했잖아요. 또. 네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런 음악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입장에서 딜리버리라는 표현이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가 그럼 그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분이 다 소울 음악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 음악을 어쨌든 대중에게 좀 전달하는 그런 팀이 되자. 근데 그렇게 사실 의미가 아주 거창하진 않지만 이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고맙습니다. 짓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인데 참 멋있는 이름을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용훈이가 아이디어 내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용훈 씨 작품이군요. 아니 아이디어를 이제 모아서 그걸 네네. 정리했을 뿐입니다. 평소에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 편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평소에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내요. 네 명이서 모였을 때 계속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그것들을 취합해서 결정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이제 좀 더 머리를 써가지고 좀 정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뮤브란 이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름 짓는 거 진짜 어려웠거든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정말 고민이 많았고 네. 정말 형편없는 이름 한 100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이 뭐 다이브 인투 뮤직 이런 게 원래는 다 방송 제목처럼 만들었던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쩔까 뭐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뭐 오늘 음악 이런 거 있었고 오늘 음악. 선셋 뮤직 클럽 거기 귀엽네. 선셋 밴드 있잖아요. 네. 훔친 느낌이 있는데? 거예요. 그 선셋 그 놀이동산에 있는 거. 네, 그거? 아니 선셋 롤러코스터 네. 훔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빈지노 씨 노래 듣다가 일렁일렁 이거 좋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어떤 저희도 비슷합니다. 아이디어 낼 때. 근데 이름 짓는 게 참 어려운 거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소울 딜리버리는 참 이름이 멋있다. 멋있다. 그리고 직관적이고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뭐 역시 좀 팀 단위에서 생각하는 음악적인 스타일 이런 건 역시 소울 음악인가요? 근데 아까 제가 했던 말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도 이제 네.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소울이라고 해서 저희가 꼭 음악적인 소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나 감정적인 전달까지도 그냥 소울로 다 표현한 거거든요. 통칭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장르 하나만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저희 앨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즈도 있고 R&B도 있고 소울도 있고 락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저희도 딱히 어떤 걸 특정해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저희가 잼하고 아이디어 나왔던 것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스타일로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게 저희가 어떤 의도를 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그냥 가지 않을까. 장르를 나누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아무래도 뭐 자연스럽게 음악을 하면서 가는 방향. 어쨌든 여기에 소울 담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항상 방송하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 스튜디오가 아니고 여러분의 작업실에 와 있어요.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공간이 참 멋있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간이 이 한국에 이렇게 있구나. 맨날 뭐 해외 뮤지션들의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있잖아요. 작업실 같은 거 멋있는 작업실. 그런 것만 보다가 이렇게 와 보니까는 정말 너무 근사하고 제가 이삭 씨 그때 여기 와가지고 그랬었잖아요. 이 공간 너무 좋다고. 맞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좀 소개도 해주세요. 이름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지금은 저희가 RSS 하우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저희 리듬 소망 사랑이라는 레이블의 음. 어떤 을 대표하는 이제 장소인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거주 공간과 제 작업실이 붙어 있으면 그 이동하는 순간에 그 집과 작업실 왔다 갔다 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영감이 떠올랐는데 그게 이제 작업실까지 가지고 가면서 까먹죠. 그러니까요. 까먹고. 그래서 그런 거의 첫 시작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더 복합적인 생각으로 왔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 레이블이 사실 어떤 지금은 레이블의 형태지만 사실은 어떤 이제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네. 좀 더 다양한 브랜드로 좀 더 이제 브랜드로 나아가고 싶은 방인데 네.
그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저희 주변 뮤지션들이나 어떤 다른 음악이 아닌 다른 예술가들도 이곳에서 조금 더 영감 받고 돌아가고 어떤 좀 현실에 치여 있다가 여기 와서 잠시 어떤 마음의 위로를 좀 얻고 가고 하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뜻도 있군요. 그래서 약간 문화 살롱 같은. 문화 살롱 네, 살롱 맞습니다. 맞네요. 네. 하은 씨가 이 공간 만들면서 아주 고생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신 걸로 아는데 특히 이제 좀 염두에 뒀던 거 아니면 특히 신경 썼던 게 있다면 뭘까요? 뭐 일단 디자인 하거나 이제 인테리어 하는 거는 저희가 뭐 별로 엄청 신경 쓰거나 그런 건 딱히 없었는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이 공간을 꾸미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거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는 사람,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그냥 만드는 어떤 분위기가 네. 이곳에 담기는구나를 이제 깨달아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오빠가 좋아하는 거뿐만 아니라 뭔가 여기가 그냥 작업실, 그냥 스튜디오, 그냥 뭔가 막 쿰쿰하고 약간 그런 좀 발들이고 싶지 않고. 그런 공간처럼 안 느껴지면 좋겠다. 그냥 되게 와서 여기 재밌다, 여기 신기하다, 약간 이런 그냥 녹음실 아닌 그런 좀 편하게 와서 놀다가 뭐 그다음에 음악 떠오르면 음악 만드는 거고 그림 떠오르면 그림 그리는 거고 약간 그런 공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도를 많이 담았군요. 의도를 담으려고 노력 중인데 네. 아직 사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아직은 성에 차지 않지만 본인 성에 차진 않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미 그런 공간처럼 보여서요. 와, 참 좋은 감사합니다. 공간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 장소에서 많은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자, 어쨌든 앨범이 나왔으니까 이제 앨범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앨범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위치 홀리데이 이 노래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앨범을 아예 런던에 함께 다 여행을 가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컬들이 좀 참여한 노래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랑 좀 인연이 있는 그 따마랑 솔이 같이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여행을 하고 잼을 하면서 같이 만들었던 그런 곡이에요. 그린위치 홀리데이 어떤 곡인지 궁금한데 한번 듣고 와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 딜리버리의 그린위치 홀리데이. 따마와 소울이 함께한 소울 딜리버리의 그린위치 홀리데이 듣고 왔습니다. 이 새 앨범 페닌슐라 파크의 선공개 싱글이었어요, 이 곡이. 특별히 이 네. 곡을 먼저 공개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원래는 보컬이 없는 버전을 저희가 내려고 했어요. 연주곡 버전을. 이 곡에? 네. 근데 왜 안 냈죠? 그때 하던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제 선 싱글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운다라는 이제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예 그러면은 곡이 너무 잘 나왔으니까 노래까지 같이 있는 버전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듣고 앨범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노래까지 있는 버전으로 저희가 싱글을 공개를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앨범에서 가장 좀 자신 있는 트랙 이렇게 생각한 거군요. 저희 그 중에 하나죠. 타이틀곡이니까요. 네. 그래서 공개하게 됐죠. 네, 이 페닌슐라 파크예요. 제목이 페닌슐라 파크. 어떤 공간인지 어떤 파크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페닌슐라 파크는 사실 이건 멤버들이랑 약간 얘기한 거를 제 생각으로 정리한 바로는 그냥 약간 가상의 공간 같은 거예요. 없어요 이 공간이?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글 했는데 미국에 있는 거예요. 가지고 뭔가 내가 들은 거랑 다르다. 제가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의도하진 그렇구나. 않았으나 네. 이제 그 페닌슐라라는 단어는
저희가 에어비앤비 런던 한 달 동안 묵은 곳이 이제 이름이 시티 페닌슐라예요. 그래서 멋있다. 왜냐면 저는 페닌슐라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지명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멋있는 이름이구나 생각했는데 그 동네가 무슨 그냥 페닌슐라였죠? 그 이제 그렇지. 설명에 좀 첨언을 하자면 네. 그 페닌슐라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이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는 이 반도를 반도. 뜻해요. 예를 네네. 들어 한반도라든지 그쵸. 이탈리아라든지.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멤버들이 묵었던 숙소가 이제 그리니치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이렇게 강을 끼고 반도처럼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예를 들어 가게들이나 숙소들이나 이 페닌슐라라는 단어를 이제 자주 쓰고는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저희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가 한국에서 한반도라는 곳에서 왔는데 코리안 페닌슐라라는 데서 왔는데 마침 묵는 곳의 장소의 이름도 시티 페닌슐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페닌슐라를 이제 거기서 가져왔고 파크라는 의미는 이제 그린치에 가면은 되게 크게 이제 그린치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이제 런던의 여러 공원들도 거닐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도 얻고 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이 앨범이 아까 하은이가 얘기한 대로 이제 가상의 공간으로서 그런 그 공원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휴식 공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페닌슐라 파크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이 그리니치가 그 그리니치 천문대 있는 거기죠? 네, 그 그렇죠. GMT의 그렇죠. G가 그리니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GMT의 그린치 민타임이죠. 네, 저희 네, 네. 곡 제목 중에도 GMT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네, 네. 따온 거예요. 그 말로만 듣던 그리니치를 갖군요. 그리니치 네. 천문대도 가셨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마지막 날 네, 마지막 날 날에. 올랐죠. 거기 공원이 진짜 크고 완전 네. 예뻐요. 그게 약간 이렇게 위쪽에 있군요. 천문대라서 거기도. 네, 좀 천문대는 예. 꼭대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언덕을 많이 언덕 갔었어요. 올라가서 꼭대기 있죠. 근데 꼭대기라고 해봐야 뭐 저희 동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페닌슐라 파크라는 곳은 영국엔 없다. 그렇죠. 영국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름을 이름과 찍고 이제, 보니 예. 구글 해보니까 이거 미국에 있는데 어떡하지? 그냥 내 이러고 그냥 냈어요. 가봐야겠어. 이름과 의미가 좋아서 가져왔다. 사실 뭐 이 노래 부를 때나 그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가사에서 막 쓰다 보니까는 이게 입에 붙는다 해서 썼는데 뭐 사실 그런 게 그거예요. 그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거기 웨스트 버지니아 오잖아요. 네. 거긴 원래 웨스트 버지니아가 어딘지도 모르고 썼대요. 왜냐면은 이게 입에 붙으니까. 근데 막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은데 페닌슐라 파크가 딱 그런 예네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페닌슐라 파크에서 이거 좀 영감 받았나 이러고 막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좀 그런 이유가 있었다. 네. 그럼 어쨌든 런던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지금은 일산에 있는데 서울도 아닌 일산도 아닌 뭐 미국도 아닌 런던에 갔다는 런던에 간 배경 뭐 이유 이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준이가 이제 런던에 한 5년 전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대학교 마저 다니면서 새로 다니는 건가? 그렇죠. 이제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니다가 신분 세탁을 그냥 그렇죠. 이제 잘 안 맞아가지고 네네. 이제 휴학을 하고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거를 위해서 이제 영국에 가서 네. 영국은 이제 대학교 과정이 3년 학부 과정이 3년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하고 나머지 2년을 이제 보내고 있는 와중에 그 이제 비자가 3년 이후에 한 2년 정도가 더 나와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거기서 일도 있고 뭐 연주도 하고 프로덕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있다가 이제 소울 딜리버리라는 팀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나가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럼 다음 앨범은 뭐 런던 가서 녹음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실제로 그게 이제 그러면 진짜 해볼까 하고 이제 추진이 된 거죠. 사실 준희 씨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또 그쵸. 런던이 그렇죠. 된 네. 거네요. 그렇죠. 원래 친구가 있을 때 가야 한국 들어오기 전에 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런던으로 가게 됐는데 런던에 있으면서 뭐 어떤 재미난 일들 있었어요? 2주 동안 여행했다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재미난 일들. 너무 많았죠. 저는 뭐 다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 스쳐가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간지 며칠 안 됐을 때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이 집 근처에 있는 어떤 블루스 클럽을 가게 된 거예요. 놀러 다 같이 이제 네. 야 여기서 블루스 클럽 뭐 한대 아저씨들이 매주 와가지고 막 재밌게 논대 이래가지고 쌀국수 한 그릇 하고 가가지고 구경하는데 진짜 엄청나게 미국스러운 런던에 있는 블루스 클럽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평소에 그런 연주를 주로 하진 않고 또 그런 그날 잼 세션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냥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자기가 연습해왔던 거 그동안 뭐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연습한 거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풀어놓는 시간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막 듣다가 관심이 많으니까 막 기웃기웃거리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도 막 신기했는지 막 말도 걸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번 연주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이랑 저랑 올라가가지고 또 아저씨들이랑 뒤엉켜가지고 연주를 한 거예요? 네.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들이 이제 주섬주섬 그 기타를 다 가지고 와. 자기 기타, 막 깁슨 막 비싼 거. 네. 퇴근하고 와서 와서 다 풀고 다 닦은 다음에 이제 자기 순서 되면은 딱 올라와서 이거 3곡씩밖에 못 해요. 그래서 약간 그 찬송가처럼 자기들끼리 뭐 이 곡해 네. 뭐 예를 들어 뭐 그리디치 해 그러면 자기들끼리 다 이제 폼이 어쨌든 블루스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노래도 심지어 해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노래하는 사람이 이게 한 다음에 딱 손을 올리면 뭐 한마디 뒤에 브레이크 약간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 룰이 있구나. 룰이 있어. 그래서 오빠들도 올라가서 이게 딱 잡고 브레이크 또 하고. 아 진짜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줬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잘 하니까 막 난리 났죠. 밀리지 않았군요. From South Korea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럼요. 거기는 따로 한 분 와이프분도 한국 분이라고 하시면서 사랑해. 막 그러겠어요 저희한테. 맞아. 연주 한류 됐네. 연주 한류. 귀여웠는데 그 아저씨. 큰일을 하고 오셨네요 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 어쨌든 그렇게 여행을 또 하면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작업을 한 건데 지금 이 앨범 들어보면은 뭐 사운드 체크 트랙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첫 트랙부터 사운드 체크 1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쭉 들으면서 마치 이 연주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라이브 앨범 같은 느낌?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재미있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도? 뭐 이런 것도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처음부터 이게 생각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뭐 잼을 하다가 이거 괜찮은데 늦자 아깝다 이렇게 된 건지 뭐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저희는 앨범 구성 자체가 어떤 걸 정해놓고 시작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사람과 공간 그런 것들이 항상 먼저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다 우연인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사운드 체크 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로 스튜디오에 도착하자마자 받은 세팅하면서 거예요? 소리 내본 거를 그대로 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운드 체크 2, 3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 60몇 곡 정도를 스케치해 왔는데 네네. 그 중에서 선택받은 몇 트랙들인 거죠. 나머지들은 더 발전시켜서 된 것도 있고 하지만 어떤 곡들은 그냥 이번에 안 내기엔 좀 아쉬운 곡들이 있어서 이번 앨범에 짧게나마 좀 추가적으로 해서 들려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좀 더 담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이 곡들이 이제 저희가 앨범을 거의 이제 즉흥 연주를 통해서 이제 그 만들었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자라는 생각도 있었고 여담으로 이제 그 사운드 체크 1 같은 경우에 저희가 페이드 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 사운드 체크 할 때 이제 저희는 계속 연주를 하고 있고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 스튜디오의 주인인 아담이라고 이 친구가 다 세팅을 하고 이제 녹음 버튼을 딱 눌렀는데 그때 이제 그냥 뜬금없이 저희 연주 도중에 이제 녹음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이제 파일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페이드 인 해가지고 넣고 페이드 아웃으로 끝내고. 근데 페이드 인을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페이드 인을 딱 하니까 왠지 막 연주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문 열고 들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페이드 인으로 딱 하니까는 앨범이 진짜 재밌다.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야겠다. 그건 의도하지 않았는데. 멋있다. 멋있다.
별 의미가 없었네요. 아, 아쉽다. 앞으로 이걸로 가겠습니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거 쓰세요. 그거 제가 사겠습니다. 쓰세요. 네네. 좋네. 이 앨범 그러니까는 얘기한 것처럼 잼을 통해서 좀 즉흥적인 연주를 통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뭐 원래도 항상 이런 잼을 하면서 작업실에서 많이 이렇게 놀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한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앨범도 이렇게 한 어떤 특별한 이유? 뭐 곡을 막 미리 써가지고 녹음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잼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저희가 모여서 뭔가 악기로 얘기하는 걸 더 재밌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서로.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리고 그냥 여기도 작업실 보시면 그냥 악기가 널브러져 있으니까 이제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들으면 안 되겠어. 못 연주하러 참아. 가는군요. 베이스 쳐야겠어. 이렇게 하면서 오빠가 치면 또 옆에서 기타가 그럼 나도 쳐야겠지?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런 게 너무 저희는 자연스러운데, 이제 보통 저희랑 같이 피처링한 친구들은 그런 게 별로 그렇죠. 자연스럽지가 네네.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가스라이팅 하다시피 이게 재밌는 거야. 한번 와봐. 이렇게 하는 게 재밌는 거야 해서 사실 루루랑 다혜도 이제 그렇게 해서 런던에 같이 오게 된 거고, 이제 따마랑 솔은 저희가 런던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한 달 정도 이 런던을 위해, 그리고 그냥 본인들의 앨범 곡을 위해 그러면 잼을 하면서 음악을 만들어 보자 하고 한 달 정도는 준비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따마랑 소리랑은 그렇게 만든 곡들이 몇 곡이 있어서 그거를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도 있고, 뭐 라라랑 다혜, 뭐 다른 그 유진 오빠나 다른 분들은 이제 그냥 와서 하자 참여를 한 거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 않나. 그게 이 멤버들에게 또 이 팀의 어떤 자연스러운 방식이니까 그 방식으로 간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악기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또 성격도 그렇게 즉흥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통제적이고 계획적인 와우. 그런 입장에서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어. 그런 사람도 할 수 있나 이런 즉흥 연주? 왜냐면은 막 요즘 MBTI 얘기 많이 하니까 MBTI J인 사람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어렵다. 공항 온다 중간에.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성격 같은 것들도 그러면은 다 각자 다르고 할 텐데 이 연주하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영향 같은 것도 있나요? 일단 저희는 다 피고요. 아 진짜? 네 명이 다 P예요 그러면? 피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 네. 네, 뭐 다 100%는 아니겠지만 네. P적인 성향이 네. 다 있고, 근데 만약에 계획형이 와도 본인이 뭔가를 계획해 온 거를 그 자리에서 같이 한다면은 그것도 전 즉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할 수 있을 것 안 같아요. 되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제가요? 진짜. 저 피아노. 공항 와서 중간에 나갈 수도 있어요. 궁금하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잼을 좀 하다가 하면은 뭐 막 재미 붙어서 하니까는 막 길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은 야 그만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되나요? 왜냐면 이 앨범을 실으려면은 지금 앨범에 있는 곡들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쨌든 막 즉흥으로 하면 너무 음악하지 않는 사람의 질문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저희가 너무 재밌는 게, 네네. 그러니까 이 그만하자라는 그 말을 저희도 문제인 게 안 해가지고 끝도 없이 하나요? 그러면? 막 3, 40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잼 아 하면. 정말요? 네, 3, 이게 40분. 한 곡에 3, 40분 정도 하고, 이제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누가 점점 느려지면서 이제 끝이 나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옆에서 누가 다른 곡을 시작을 해요. 그럼 또 30분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한 몇 시간씩 계속 하다 보니까, 오. 그러다가 이제 배고파지면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부럽고. 배고프겠네 중간에 체력전이네요. 체력전입니다. 그래서 앨범에도 이제 음식 제목이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생각이 나는구나. 저희가 같이 먹었던 게 자꾸 이제 기억에 남는 거죠. 근데 곡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 거 좀 괜찮은데 싶으면 저희가 이제 거기서 조금 정리를 해요. 한번. 그래서 아예 완전히 100% 이제 딱 처음 딱 즉흥 연주한 그 버전들은 아니고
한번 이제 정리를 딱 해가지고 아 이게 뭐 한 여기서 이쯤에서 이게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나서 몇 번 더 합니다 그걸.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뭐 연주곡으로 더 어울리면은 연주곡으로 그냥 가고 여기는 좀 노래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이제 연주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노래 부분을 좀 비워놓는다는 느낌으로 연주를 해서 그걸 이제 보컬들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저희가 좀 어느 날은 그냥 지쳐서 오늘은 연주 그냥 쉬엄쉬엄 하자 해가지고 공간이 되게 많은 연주가 나오면은 여기 나중에 들어보고 보컬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하면 이제 그것도 이런 보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곡들이 그래도 얼추 이제 좀 정리가 돼서 나와요. 정말 즉흥성으로 가득한 앨범이네요. 듣고만 있어도. 공항 안 오시나요? 공항 옵니다. 지금. 얘기 듣다가 살짝 올 뻔했어요. 곡 선택도 그냥 즉흥이에요. 그냥 만약에 어제 했던 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뭐 한 명 있어. 그래서 근데 저희는 항상 가제목이 있어요. 그 잼에도 네네. 난 생각나는 게 살얼음 사과 주스를 아니 저희가 사과 스튜디오에 살 그 얼음 사과 주스. 냉장고가 있었는데 네. 조그만한 그 온도 세팅을 잘못 시켜놓은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스를 넣어놨는데 네. 그 거의 살짝 이제 슬러시처럼 됐어. 얼기 직전이 된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잼 탁 하고 힘들 때 이제 사과 주스 먹어야겠다고 마셨는데 살얼음이 식혜처럼 이렇게 떠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잼의 이제 가제는 살얼음 사과 주스다. 그런 것도 있고 뭐 갑자기 즉석으로 뭘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즉흥이지만 그 중에서도 즉흥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뭐 즉석 만두. 즉석만두. 그래서 뭐 어제 즉석만두 했으니까 오늘 그 즉석만두 정리해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도 계획이란 건 살짝 좀 하긴 해요. 제 그거 기준의 계획이라고 계획과는 부르는 거 아니야 그거. 많이 달라서 좀 당황스럽고 죄송한데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앨범 안 들어보신 분들은 어떤 음악일까 도대체 막 궁금하실 것 같은데 노래 한번 듣고 와서 얘기를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2곡 준비를 했는데 사운드 체크 1 그리고 위스키 이렇게 들어볼 거거든요.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사운드 체크는 원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네. 그리고 저희가 얘기 나눈 대로 첫 번째 녹음실 가서 스튜디오에서 첫 녹음된 그 순간이고 네. 이제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런던 가기 한 달 전에 이제 모여가지고 매주 이제 소리랑 따마랑 같이 이제 놀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소리가 마시던 그 위스키가 소리 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희 막 연주하고 있는데 네네. 그때 막 그래서 눈에 들어갔을 때 옆에서 따마가 위스키 in my eyes다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는 제목이 위스키 in my eyes였어. 위스키가 내 눈에 와, 들어갔었는데 근데 그게 막 그 동시다발적으로 막 얘기하면서 그게 막 멜로디 붙여지고 멜로디. 가사 붙여지고 막 이랬던 순간이 사실 데모 버전에는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막 서희 좀 깔깔거리고 나중에 그것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긴 하네. 아무튼, 네. 가사도 그래서 위스키 in my eyes 훅이 약간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많이 순화된 거죠. 위스키로. 그리고 런던은 또 이제 스코틀랜드랑 이제 잉글랜드 안에 있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또 위스키가 또 많죠, 네. 싸고 또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도 스튜디오 내내 위스키와 함께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되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래도 아까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저기 진빔 한 병 올라와 있더라고 가지고 여기 이렇게 술 먹으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노래 참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에피소드는 소박하네요. 네네. 그러면 소울 딜리버리의 노래 2곡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체크 1 그리고 소울과 따마가 함께한 위스키. 소울 딜리버리의 사운드 체크 1 그리고 위스키 듣고 왔습니다. 자, 앨범 들어보니까 작년에 나왔던 1집 푸드코트에 비해서 보컬곡이 좀 많아졌어요. 확연하게.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팀은 이유가 없어. 뭐든지 간에. 이유는 없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준비를 앨범을 내야겠다 해서 준비해서 우리가 막 사람 모으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 그 전에 그 앨범을 나오기도 훨씬 전에
야 우리 이렇게 할 건데 같이 해볼래? 네네. 같이 해볼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그 크루가 좀 커진 거죠 사이즈가 이렇게 같이 노는 그런 바이브가. 근데 사실 웃긴 게 그냥 저희는 그냥 낚시질을 하는 것 뿐인데 진짜 사람들이 다 따라오니까. 흠찔러 보는 거군요. 네, 근데 진짜 오니까 거의 런던도 무슨 단체 여행이었어요. 진짜 뭐 열 K 몇 명 뮤지션 됐죠. 단체 여행 뭐 약간 이런 거죠. 뭐 그런 거죠. 이제 진짜 우리가 열 몇 예를 명. 들어 우리 런던에 한 달 정도 녹음하러 갈 건데 녹음 겸 여행 갈 건데 너 안 갈래? 가면 엄청 재밌을 텐데 약간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따라와요. 네. 그러면 따라오면은 너네 오늘 뭐해? 집에서 쉴 거면 우리 스튜디오 와. 같이 노래나 뭐 재미나 하자. 이러고 와서 실제로 이제 녹음을 하고 그렇게 이제 탄생한 곡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왠지 멋있잖아요. 런던 여행 가서 그쵸. 녹음도 하고 그럴 건데 원래 그러면은 음악 안 하는 사람도 지금 갈판이에요 지금. 근데 왠지 막 목동에서 할 건데 가야 되니? 이런 거잖아요. 근데 런던이면 왠지 따라가야 될 것 같거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같이 갔던 게 솔, 따마 따마. 가셨고 루루 루루, 그리고 다혜. 다혜 씨. 그다음에 유진 진석이 형. 진석이 형이라고 퍼커션 퍼커션. 치는 퍼커션. 사람 네, 네. 있고 저희 트랙 그다음에 나루의 퍼커션을 연주해 주셨고 그리고 유진이 형은 그러니까 오빠가 또 저기 낚시질 한 거예요. 그 유진이 형은 원래 이제 저랑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저희가 축구를 같이 했어요. 네. 축구 동아리를 같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친해졌다가 형은 먼저 이제 파리로 그 유학을 가시고 거기서 이제 플룻을 계속 공부하셨는데 제가 이제 또 런던에 가서 몇 번 이렇게 만나고 이제 떠들고 하다가 한번 이제 형이 이제 거의 파리에 한 7, 8년 계셨는데 런던을 한 번도 안 와봤다는 거예요. 엄청 가까운데. 기차로 2시간 거리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럼 형 우리 멤버들도 다 한국에서 오고 여기 형들도 오고 지금 재밌는 사람들 엄청 많이 오는데 이번 기회에 런던 여행도 할 겸 그냥 스튜디오 들러가지고 연주도 같이 할 겸 오는 거 어때요? 하니까 이제 그래? 하고 이제 성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원래 형도 좀 런던 여행도 하고 막 그럴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형 그러면 이따가 여행 끝나고 저기 스튜디오로 오실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 오는 김에 악기도 가져오세요. 와가지고 또 저희 8번 트랙 임퍼서블 앙포시블 에스포아 와. 그 곡이 탄생하게 됐죠. 네, 그래서 오빠가 파리는 이제 와인이 좋으니까 네네. 나 그게 기억나. 가방에 맞아. 그러니까 플룻부터 꺼내는 게 아니라 와인을 먼저 꺼냈어. 3병인가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마시면서 했던 기억이. 아니, 보니까는 준희 씨가 섭외를 잘하시네. 그리고 왠지 혹할 것 같은 멘트를 잘하시네. 우리 재밌을 건데. 안 가면 손해인 것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게스트들을 이렇게 모았군요. 그렇죠. 그럼 런던에서 진짜 재밌었겠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험 진짜 있을 수 없는 건데 보통 그니까요. 그게 또 오래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네. 아주 생생하겠는데. 2월 반년 됐죠 지금. 와. 그러면은 이 런던에서 그렇게 또 작업을 했는데 어쨌든 이 솔, 따마 이 두 분이 두 곡을 참여했어요. 또 따마 씨 같은 경우는 1집에도 있었고 네. 약간은 다른 분들보다도 인연이 좀 깊은 느낌인데 어떤 인연이에요, 두 분은? 일단 따마의 첫 밴드를 이제 제가 하게 됐었고 네, 이삭 씨가. 네, 그 저한테 이제 밴드 마스터 제안이 와가지고 제가 그때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조지라는 네네. 친구 밴드 하고 있을 때 와, 그 생각하면은 진짜 그것도 진짜 공항 오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조지 쇼케이스를 할 때 제가 이제 모데시에 갔는데 네. 진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저 진짜 혼자 거기 덩그러니 있고 조지 이제 친구들은 막 다 와서 막 거의 한 10대명한테 둘러싸였는데 저는 이제 누구랑 대화도 거의 못 하고 있고 네. 근데 그 중에 소리랑 따마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 사실 얼굴은 처음 본 거고 그래서 조지과 활동하면서 따마도 같이 공연하는 적이 몇 번 있어서 그렇게 알았다가 이제 밴드 같이 하게 되면서
지내다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일로서 조금 지내다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따마 1집, 정규 1집 돈다이 컬러스 작업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소리도 이제 라이브 한다고 해서 밴드를 꾸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바레이션을 줬죠. 바레이션을 줘서 이걸 이렇게 구성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상해서 그 팀을 가면서 이제 따마 소울과 함께 이제 거의 그냥 다 같이 한 배를 타버린 거죠.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어쨌든 같이 활동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앨범에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러면 그 두 분도 계시고 아까 루루, 다혜 씨 뭐 다들 이렇게 거의 미니버스 한 대 같이 탈 그렇죠. 사람들인데 다 같이 그럼 지냈던 거예요? 한 공간에서? 저희 멤버 3명만 음. 3명이랑 이제 저희 영상 찍어주는 형아 네네. 형아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비앤비 한 곳에서 지내고 이제 루루랑 다혜랑 지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네. 같이. 거의 뭐 합숙이네요. 그러면 그쵸. 그렇죠. 합숙을 맞습니다. 런던에서 멋있습니다. 자, 이 앨범에 어쨌든 연주곡도 있고 좀 가사가 있는 곡들도 있고 한데 기억에 남는 가사 있어요? 특히 이 가사는 좀 앨범에서 재밌었다. 제가 이제 그리니치 홀리데이라는 곡을 작업할 때 이제 그 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런던에 가기 전에 이미 약간의 작업을 한 상태였어요. 네. 사실 노는 거였지만 그러고 이제 스튜디오에서도 작업하고 그냥 이 곡은 이렇게 해내야겠다 정도였어요 저한테는. 물론 너무 좋지만 네. 근데 이제 가사가 들어온 순간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곡 중 하나로 됐거든요. 그 중에 가사 일부분이 현실이 되는 꿈이에요. 그 앞뒤에도 가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단어 하나로 저희의 어떤 모든 이 행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실이 되는 꿈. 어쩌면 런던에 가서 그렇게 작업을 같이 하고 한 것들이 진짜 꿈 같은 건데 현실이 된 거니까. 그렇죠. 이 앨범에 대한 정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니치 할리데이에 있는 그런 가사. 자, 노래 한번 또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보컬리스트들과 함께한 곡들 좀 들어볼까 해요. 위스덤하고 브란도 이 두 곡 들어볼 텐데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위스덤은 이제 루루랑 같이 한 곡인데 이제 요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제가 그 제 건반을 들고 간 게 아니고 저는 네. 스튜디오에 있는 건반을 이제 파악을 하고 갔는데 어쨌든 제가 다뤄본 악기도 있고 다뤄보지 않은 악기도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탐험을 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 저의 최애 악기가 된 왜냐면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와. 사면 안 되니까. 와, 내가 먼저 사야 되니까. 아직 못 썼어요. 아직 못 찾았어. 매물이 안 나와가지고. 누가 살까봐 먼저. 네, 누가 사면 안 돼요. 옛날 거여가지고 잘 없습니다. 빈티지여서 말하지 않을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악기를 다루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소리에 재밌는 어떤 리프를 그냥 해보고 있는데 그게 또 갑자기 곡이 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막 누가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루루가 또 재밌는 보컬을 또 얹기 시작하니까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신기하고 색다른 곡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는 루루야 이거 꼭 내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해서 루루도 이제 멜로디 막 베레이션 시키고 했는데 루루는 이제 언니 이거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신선한데 네. 안 된다. 너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넌 충분히 멋있어. 너 지금 이대로가 넌 최고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독려하면서 만든 네. 그런 곡이군요. 그 메시지도 되게 루루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잘 담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브란도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제가 앞에 나오는 그 기타 부분 코드를 그냥 계속 좋아가지고 치고 있었는데 네. 점점 사람들이 또 들어오더니 붙었군요. 또 곡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다혜야 너 저기 노래 좀 해볼래? 너 목소리가 어울릴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처음 했는데 이 곡을 이제 하다 보니까 코드도 그렇고 연주도 그렇고 다혜가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섹시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섹시하게 좀 만들어 보고 싶다고 저희가
그 다이가 가제를 섹시 다이너마이트라고 이제 지었어요. 섹시 다이너마이트. 네. 진짜 세다. 네네. 그래서 이제 런던에서 그렇게 섹시한 곡을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사 작업은 아마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조금 더 해가지고 그 가사에는 뭐 정확하게는 의미를 그 잘 모르긴 하겠지만은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말론 브란도라는 이제 네네. 배우가 네네. 있는데 그 배우 같았던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대요, 다이가. 그래가지고 그분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아 그래요? 전해 들었습니다. 아, 난 섹시 다이너마이트가 좋았는데 강렬하잖아요. 진짜 강렬한데요? 그렇죠. 브란도보다 강렬하긴 한데 섹시 다이너마이트가. 그래서 여담으로 저희가 이 곡을 공연할 때는 그 항상 빨간 조명을 이제 켜고 연주를 하곤 합니다. 근데 앨범 이렇게 트랙 리스트에서 섹시 다이너마이트 있었으면은 좀 많이 튀긴 했을 것 같아요. 브란도 그거 타이틀 해야지 뭐. 타이틀 가야 돼. 타이틀 아니면 이상해. 그 참고로 루루랑 다혜도 저희의 60몇 곡 중에 한 10몇 곡, 20곡 정도를 같이 잼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공개되지 않는 몇 곡들은 나중에 누군가의 앨범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그런 거였어요. 루루가 한 3곡 했어요. 그럼 아, 나 힘들어. 못하겠어. 너가 해. 이제 다혜가 또 한 3곡 해요. 바톤 터치. 그런 식으로 거의 공장을 가동했다고 볼 수도. 그렇게 쌓여 있는 곡들이 있군요. 엄청 많아요. 그럼 아직 좋은 곡이. 런던에서 만들었던 노래들 중에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노래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많습니다. 또 기대해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루루가 함께한 소울 딜리버리의 위스덤 그리고 윤다혜 씨가 같이 부른 혼자 부른 거죠. 브란도 듣고 오겠습니다. 소울 딜리버리의 위스덤 그리고 브란도 듣고 왔습니다. 자, 이 앨범 페닌슐라 파크를 런던에서 녹음하면서 그 아까 스튜디오 얘기 잠깐 했었는데 어떤 스튜디오인지 그 스튜디오에서 뭐 많은 뮤지션들이 녹음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스튜디오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이제 그리니치 근처에 그 언와운드 스튜디오라고 네. 이제 저희 그 스튜디오의 주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원래는 다른 쪽에서 이제 작업실을 운영하시다가 개인 작업실을 하시다가 이제 좀 더 큰 공간이 이제 아무래도 이사경도 그렇고 저희가 다 그렇듯이 계속 개인 작업실을 쓰다 보면은 뭔가 자꾸 사게 돼요. 그러면 욕심이 나는 거죠. 네, 이제 공간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큰 공간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분도 이제 같은 이제 방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튜디오를 이제 한 4, 5년 전에 그 거기가 원래는 이제 공장 단지 같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자동차 정비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공간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지인분이 운영을 하시다가 창고로 쓰게 돼가지고 이제 아담한테 이제 운영을 해라 하고 넘겨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튜디오를 한 4, 5년 전에 짓게 됐는데 거기가 되게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는 그 바로 근처에 그 트리니티 라번 콜리지라는 런던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재즈 쪽인 이제 음악 그 대학교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좀 잘 아는 톰 미쉬라든지 뭐 그런 그 유명한 뮤지션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가까운 스튜디오다 보니까 처음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좀 유명세를 타고 그 스튜디오도 같이 조금 유명해지게 됐죠. 근데 라이브 클립에도 많이 나오고.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또 좀 되게 유명한 뮤지션들을 이제 잘 하고 아담도 물론 되게 굉장히 실력 있는 엔지니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서 런던으로 공연 오는 사람들 중에 뭐 비슷한 이제 결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로버트 글래스퍼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 스튜디오에 이제 방문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스튜디오의 뒷부분에 조그맣게 이제 부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보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핀으로 꽂아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저희도 거기 보면서 아 이러이러한 아티스트들이 방문했구나 하면서 보는데 다 저희가 아는 사람이고 다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었고
그리고 하나의 재밌는 좀 일화는 저희 1집을 발매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그 스튜디오와의 아무런 연관성도 없었을 시기였는데 저희도 심지어 1집 발매하고 막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팔로워 수도 거의 없었고 뭐 듣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당시에 그 어나운드 스튜디오에서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저희를 이제 팔로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 뭐지? 얘네가 우리를 왜 알지? 네. 근데 나중에 아담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지나가다 어떻게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보게 됐는데 네네. 괜찮아가지고 팔로우를 하게 됐다. 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런던에 가서 이 집을 녹음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 중에 그러면은 여기 가서 하면 되겠다 라고 이제 말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컨택을 해서 좀 네, 정리가 돼가지고 가게 됐죠. 선팔로 이어진 인연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담이지만 네네. 그곳을 방문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째 한국인들이라고 그래요.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한국에 계신 분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네네. 한국 분이라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누구인지는 잘 모르는데 저희가 두 번째로 방문한 거의 한국인 무리들이지 않았을까. 그럼 소울 딜리버리도 거기 보드에다가 남기고 왔어요? 거의 당연하죠. 폴라로이드 찍고 딱 봤죠. 저희는 로버트 글래스퍼 옆에다가 붙이고 맞아, 왔습니다. 맞습니다. 명당에 딱 했네요. 그쵸. 그리고 또 피아노에 보면은 그 건반 나무 건반들에 다 그 이 피아노를 친 사람들의 사인이 있어요. 이게 몇 년도 날짜랑. 며칠 왔다. 그거 보면서 제가 연주하는데 얼마나 막 로버트 글래스퍼 여기 써 있는데 내가 로버트 글래스퍼 된 것 같고. 재밌다 근데 그거는. 네, 되게 영감을 엄청 많이 준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배웠고 또 아담이 어쨌든 저희가 좋아하는 뮤지션들과 작업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비하인드를 저희가 어디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아담은 너무 그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뭐 이 드러머가 이거 썼었어, 이 뭐 퍼커션 썼었어, 뭐 그냥 얘기해주고 하니까 저희는 너무 그게 신나는 거죠. 진짜 너무 어린아이처럼 막 신나가지고 막 그랬던 그런 썰을 많이 풀었군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자체가. 다 똑같네요. 원래 막 방송국에서도 여기 좀 전에 누구 왔다 갔어 이러면 그럼 내가 여기 앉아서 할게 이런 거 있거든요. 그 기운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치. 방금 전에 뭐 배우 누구 왔다 갔어, 뭐 아이돌 누구 왔다 갔어 그러면 내가 이 의자 쓸게 뭐 이런 거 있는데 약간 비슷하네요. 다. 맞습니다. 하은 씨도 그럼 거기 피아노에다가 사인하고 오고. 하고 왔죠. 신기하다. 약간 맛집 연예인 사인 같은 그쵸. 거. 그럼 비슷한 거군요. 그쵸. 맛집이긴 하죠. 그러네. 그런 개념으로. 음악 맛집이죠. 나중에 또 그 스튜디오에 누군가 갔을 때 이 소울 딜리버리 이 보드 또 뭐 사인 이런 거 갔을 때 반가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 날이 오기를.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이번에 런던에서 작업을 했는데 다음에 왠지 3집은 서울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이제는 이 팀의 정체성이에요. 이 여행 가서 만들어 온다. 만약에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다음 목표는 LA 생각하고요. 일단 던져 그냥. 이게 근데 말하는 대로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 안에 보시면 저희는 LA에서 녹음하고 올 거고 그 뒤로 아니면 그 전에 약간 사이드 스텝 정도로 태국도 생각하고 있고. 수영하고 막 사람들이 저희한테 막 태국 너무 좋았어. 막 맨날 자고 일어나서 물에 뛰어들었다가 막 그냥 거기서 돈 주면은 그러니까 밥도 다 사다 준대요. 네네. 사갖고 와준대. 그러니까 룸서비스 좀 그냥 왕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음악만 들어볼 경험도 없으니까. 그래서 태국도 후보가 있고 LA도 있는데 태국은 뭔가 좀 빅 이벤트 같은 느낌은 아니라서 네네. 그러니까 거쳐가는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EP 정도? 그렇죠. EP 정도. 정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써 뭐 급을 나누고 있어. 와우. 이대로 될 거예요. 또 왠지 또 비행기 값부터가 그쵸. 태국하고 그쵸.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LA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재밌는데요. LA. LA도 왠지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꿈의 도시잖아요. 거기. 같이 가셔도 꿈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꿈의 네, 도시니까. 네, LA 뉴욕은. 또 막 같이 저요? 즉흥으로 저 그러면 공항 약 좀 타고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좀 데뷔 좀 단단히 하고 전 한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막 재밌을 것 같은데 가자 이러면 저는 좀 곤란합니다. 6개월 전에 살짝 귀뜸해 주시면은 좀 준비해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고유진 씨 플룻을 같이 했는데 플룻하고의 협연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플룻 사실 한국에서 어떤 플루티스트를 만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것도 이 대중음악이고 플룻은 완전히 클래식이고 그러니까 교류가 좀 적죠. 네, 교류가 완전 적고 음. 또 막 뭐 오케스트라랑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희는 해봤자 뭐 스트링, 포스트링 정도, 뭐 네. 트럼펫 이렇게 정도인데 플룻 너무 신선하다. 왜냐면은 저희는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그런 다른 악기랑. 네네. 근데 이제 유진 오빠도 되게 특이한 게 실용음악을 하다가 나는 근데 클래식으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봐야겠어 하고 파리를 가신 거래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아닌가? 이제 그 재즈를 공부하러 파리에 가서 아, 재즈를 그렇구나. 공부하시다가 이제 플룻이 사실 클래식이랑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악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톤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제 클래식적인 부분이 워낙 그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형도 이제 굉장히 호기심이 또 우리처럼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클래식도 해야 되나 하고 클래식 학교를 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클래식에서도 이제 최고 연주자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다 수료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재즈와 클래식 두 개를 다 섭렵하신 거죠. 근데 마침 이제 또 그 파리에서도 계속 연주를 하던 와중에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한다고 하니까 또 제가 잘 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런던에 넘어와서 같이 녹음을 하게 됐는데 너무 신선하고 신선했어요. 네, 뭐 너무 실력이야, 뭐. 네, 잘하시니까 뭐나. 일단은 저희 다 이끌어 주셨죠 거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저희끼리 어떤 그런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스며들 수 있냐 뭐 이런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럽게 잼하고 이야기 나누고 밥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다행히 잘 맞아서 좋은 곡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동적인 곡이에요. 저도 참 들으면서 놀라웠고 앨범에 있는 다른 곡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신선한 감상. 이 곡 참 독특하다. 아주 인상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노래였어요. 이번에 플루트와 이렇게 협연을 했는데 만약에 또 다른 악기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다면 어떤 악기 한번 좀 궁금증이 생기세요? 하프? 하프?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알고? 하프였지? 찍었어요. 와우. 하프 진짜예요? 진짜 방금 얘기하려고 했고 그 어. 이유가 네네. 이유가 궁금한데요.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겠지? 지금이니까? 일단 하고 보죠. 그럽시다. 그러니까 유진이 형님 여자친구분이 네네. 같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프 하시는 분인 거예요. 프랑스에서 하프를 프랑스에서. 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맞아, 같이 하프 했을 때. 그거. 네. 그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프라 그래가지고. 왜냐면 하프 비싸니까. 어마어마하게 저희도 비싸더라고요.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막 다 물어보고 물어봤어요. 하프는 우리도. 왜 비싼 거예요? 하프는 얼마예요? 막 이런 거 막 물어보고 네네. 어떻게 들고 다녀요? 막 그러니까요. 이런 거 너무 물어보고. 궁금. 반경 1m 안에서 본 적이 없어. 그니까요. 그쵸? 어. 저 객석에서만 항상 보고 뭐 오케스트라 막 한양 해도. 그렇죠. 근데 그렇죠. 객석에서도 되게 보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보기 드문 악기. 근데 재밌을 하프랑 같이 하면 또 진짜 신선한 음악 나올 것 같은데요. 너무 멋있는 음악. LA에서 하프. 와, 일단은 제가 알기로 운송비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파리는 그 하프가 정말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취미로도 많이 연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긴 해요. 프랑스는. 그럼 파리로 가요. LA 말고. 파리도 파리도 한번 가야겠네요. 하나 추가됐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어디서 할지 네. 저희 후보가 지금 벌써 한 7, 8군데가 있어가지고 무슨 독일 얼마 전에 독일 얘기하고 네네. 일본, 독일, 차근차근 과테말라 뭐 난 이렇게 할 바에야 앨범 만들 때 브이로그 같이 해가지고 여행 유튜버도 경험해요. 그럼 좋잖아요. 하고 이게. 싶습니다. 네, 해야죠. 네. 여행 겸 작업 겸 이렇게 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야 저희가 되는데. 기록은 해뒀는데 그게 언제 어떤 식으로 이제 릴리즈 사람들에게 될지는. 갈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빨리 보고 싶다. 또 찍어놓은 게 아깝잖아요. 이게
자, 이 앨범이 이제 어쨌든 세상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좀 어떻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개인적인 소망 이런 게 있을까요? 이 근데 즉흥적인 사람들에게 좀 어려운 질문이 저희- 아닌가. 저희가 뭐 딱히 그런 의도나 이런 거를 앨범에 담지는 않았고 그냥 이제 끝나고 나서 그냥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거는 그냥 우리 앨범을 듣고 그 많은 이제 또 독립 음악가들이 있잖아요. 네. 인디 뮤지션들이 좀 힘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막 이런 작업 방식이 한국에서는 막 아주 흔한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나 이런 음악들이 좀 더 이제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나 음악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하는 걸 좀 보여드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좀 용기를 얻어가지고 같은 비슷한 이제 방식으로 또는 이제 음악들을 좀 많이 좋은 음악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뮤지션들한테는 좀 그런 영향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반인들 분께서는 뭐 음악을 안 하더라도 저희 작업 방식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기존에 나오던 음악들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이제 듣는 데서도.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저희가 막 일부러 막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또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러면서 듣기 되게 괜찮다라는 얘기가 이제 들려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러니까 뭔가 음악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집중해서 막 이렇게 듣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그냥 이제 감상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나 딴에는 이제 뭐 그냥 틀어놓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어떻게 또 제대로 이제 집중해서 들으실 분들은 또 집중해서 듣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방식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음악을 좀 이제 섭취를 해주셨으면은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이 앨범이 어쨌든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앨범을 이 공간에서 우리 앨범 리스닝 파티를 했을 때 아주 집중해서 들었었고 또 이 앨범을 좀 미리 들으면서 방송 준비하느라고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었는데 이 공간에서도 듣고 뭐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운전하면서도 듣고 또 집에서도 집중하면서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도 참 좋은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제가 집중해서 들었을 때는 마치 여기서 이 멤버들의 연주를 막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연주의 질감이나 이런 스트럭처 같은 것들이 너무나 잘 느껴져서 생동감 있게 느껴져서 좋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이렇게 일상에서 편안하게 들을 때는 이 음악들이 정말 뭐 거슬린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니까 음악이 너무 편안하게 나한테 녹아들어서 좋았던 그런 음악이라서 이 앨범 참 괜찮다 멋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들어보시고 이 소울 딜리버리 앨범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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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훈훈했나요? 너무 훈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설거지송으로 보면은 설거지하면서 들어도 정말 좋다.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도 좋고 운전할 때 들으면은 화를 내지 않는다. 예. 저 정말 그런 한국에 생각 필요한 너무 필요한. 서울에 필요한 네네. 그래서 아주 멋있는 앨범이었다 그런 근데 생각이 이게 듭니다. 너무 신기한 게 근데 저희가 지금 텀블벅으로 펀딩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뮤지션들뿐만 아니라 뭔가 저희와 연이 없는 그냥 진짜 멀리에 그냥 우리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 음악을 좋다고 해주는 게 요즘은 진짜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이제 저희 라이브 오시는 분들도 그냥 귀여운 게 티셔츠를 입고 오면 되는데 안 입고 여기 막 꽂아서 와요. 그냥 티를 살짝 내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 속에 섞여서 이제 보고 있자니 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뭔가 위계 질서가 없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마음을 진짜 잃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무언가를 계속 해내려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합니다. 할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 제가 빠뜨렸는데 텀블벅 이거 언제까지 텀블벅. 하죠?
이거 지금 이 방 6일 남았을 텐데. 네, 18일까지. 18일까지예요? 네. 이거 18일이 방송 나가는 날이라서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이게 오후 1시에 나가거든요. 그럼 그날 아마 밤 12시까지 아닌가? 6시인가 12시? 6시인가? 12시인가? 어쨌든 방송 올라왔을 때는 아직은 살아있는 막차네요. 막차 타세요, 어. 여러분. 이 앨범의 아트워크 아주 또 고생해서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증정품들이 있고 CD와 뭐 여러 가지 뭐 티셔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티셔츠도 있고 CD는 일단은 사인 CD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또 이 공간에서 26일 날 네. 프라이빗 콘서트를 오, 따로 이제 마련을 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텀블벅 한정으로 저희가 지금 티켓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영업을 조금 하자면 낚시. 그래서 텀블벅에서 이제 많은 금액을 좀 후원을 해주시면 그 초대를 드려가지고 몇 장 한정이었죠? 30장 한정이고요. 30장 한정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구매해 주시면은 저희를 이제 직접 여기서 공간에서 30명 이하의 관객으로 편하게 공연을 관람을 하실 수 있는 제 공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마 마감 날이기 때문에 아마 자리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운이 좋게 남아 있다면은 구매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곡 듣고 이제 우리 정리를 해볼 텐데 이 노래가 아마 불어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Impossible Espoir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헛된 이제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헛된 희망. Impossible 하고 Hope인데 네. 호프를 이제 그 이 두 단어를 이제 불어로 왜냐면 이제 유진이 형이 또 파리에서 네네.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같이 잼하면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불어로 좀 이제 한번 제목을 정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헛된 희망이라는 제목은 우리가 이제 런던에 가는 거, 앨범을 다 만드는 거, 뭐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 거, 이런 음악이 계속 세상에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헛된 희망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게 헛되지만은 않다라는 또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헛된 희망일 것 같지만은 우리 이렇게 현실이 됐고 그렇죠. 그런 거죠. 와우. 제가 읽기가 좀 어려워서요. 우리 준희 씨가 멋있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소울 딜리버리의 소울 딜리버리의 Impossible Espoir 듣고 오겠습니다. 뮤직 매거진 뮤브 네 번째 시간 다이브 인투 뮤직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새 앨범 페닌슐라 파크로 돌아온 소울 딜리버리 멤버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번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주시죠. 이삭 씨부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요 근래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재밌고요. 네. 어디선가 또 불러주신다면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대본이 이제 큰 틀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 사실 즉흥이기 때문에 즉흥성이 너무 좋고 아요. 근데 민재 씨랑 이렇게 또 저희 음악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네. 또 많은 그 대중분들에게 또 이게 닿을 생각을 하니까 설레이는 마음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와. 준희 씨. 저는 일단 뭐 말하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재밌었고 네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앨범을 딱 내긴 했지만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이 항상 계속 있어요. 비하인드라든지 뭐 근데 뭐 항상 이제 또 음악인들이 굉장히 멋있게 막 음악으로 다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음악만으로 되지 않는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네. 말을 좀 입을 털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재밌게 덕분에 네네. 민재 씨가 진행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재밌게 털다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제 스타일이에요, 준희 씨. 제이의 성향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좀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빠를 되게 컴퓨터라고 부르거든요. 네네네. 지식도 많고. 좋았습니다. 용훈 씨.
저는 오늘 마치면서 그런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민재 씨가 아까 그 저희 앨범을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들었다 느꼈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앨범이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다는 아니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의 경험에서는 이렇게 느껴진다. 이런 어떤 피드백이나 그런 말씀들이 저는 오히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네. 저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잘 어디선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또 준이도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라이브 계획도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진짜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집이지만 본격적인 활동과 어떤 것들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지나가면서 네. 힘든 시간 좀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활동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덕분에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은 씨. 앞에서 다 말을 해줘가지고 원래 마지막이 어려워요. 내가 할 얘기 앞에서 다 해. 그러면 저희 소울 딜리버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네 분과 말씀 나눠보니까 참 이 팀은 아까 뭐 즉흥적인 뭐 그런 작업 방식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음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네 분 그리고 또 함께 하신 게스트 뮤지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앨범 페닌슐라 파크인 것 같아서 이 앨범 또 마지막으로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관한 각종 후기와 의견은 우리 뮤브 팟빵 게시판이나 스포티파이 또 인스타그램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매거진_뮤브 네이버닷컴으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뮤브의 오프닝송은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씨가 만들어 주셨고요.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진행의 정민재, 정영경. 저희는 소울 딜리버리였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